김광규 씨, 이서진 씨 예능에서 그런 광기는 처음 접하지 않을까요? 얘들 뭐야 이러는 거 당황스러워하는 장면, 그게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SBS에 돌싱 포맨을 두고 결혼한 이상민과 김준호는 대체 언제 하차를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폐지를 해라 하십니다. 이게 중론이에요. 그런데 정작 서하연 PD는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두 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확장이 됐다. 돌싱 포맨의 핵심이 돌싱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옮겨갔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차도 폐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누구 맘대로 했어요. 니들은 짓거려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거잖아요. 제작진이 이렇게 단언을 했지만 사실 내부에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우습죠. MBC 나 혼자 산다의 경우 당연히 결혼과 동시에 하차인데요. SBS가 대체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3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8부작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비서진의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SBS 예능을 주름 잡아온 연예인 가족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눈길이 가요. 이서진, 김광규 두 배우가 매니저가 되어서 스타의 하루를 책임지는 형식입니다. 이를테면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그 매니저 역할을 두 사람이 해보는 거죠. 도시남의 전형이자 까칠함의 대명사 이서진 씨와 중년 남성 같지 않은 그 순수함이 있는 김광규 씨, 이 두 사람의 그 극명한 대비가 초반 몰입을 주도합니다. 얼핏 보면 TVN 같은데 SBS예요. 두 사람이 2014년 KBS 주말극 참 좋은 시절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50부작이니까 꽤 친해졌나 봐요. 그 드라마를 마치고 2015년에 그 TVN 삼시세끼 정선편을 옥태견 씨와 함께 하면서 김광규 씨가 본격적으로 예능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 이듬해인 2016년부터 SBS 불타는 청춘에도 고정으로 출연을 했죠. 그러나 실은 2013년 MBC 나 혼자 산다가 김광규 씨 예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당시 나 혼자 산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광규 씨가 낯을 유난히 가리시더라고요. 그 며칠 뒤에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그 목례를 하면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뵌 거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하면서 끝내 똑바로 쳐다보지를 않으셨어요. 이서진 씨가 의외로 수발을 잘 들어요. 처음 그 TVN 꽃보다 할배의 머슴 역할로 등장했을 때 저렇게 까칠한데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움직일까? 시간을 할애할까?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순재 씨 추천이었다고 해요. 그 두 사람이 조선지간으로 나오는 MBC 드라마 이산 촬영 당시에 이순재 씨 수발을 이서진 씨가 그렇게 잘 들었다고 합니다. 밤 늦도록 촬영이 이어지면 가스버너에 그 부대찌개를 끓여서 면 좋아하시는 이순재 선생님을 위해서 그 라면을 넣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꽃보다 할배 출연진만이 아니라 윤여정 씨 보필도 잘해서 아카데미에 그 시상하러 가실 때 마치 매니저처럼 동행을 했잖아요. 아마 집안에 어른이 계셨던 게 아닐까 합니다. 김광규 씨가 67년생이고 이서진 씨가 71년생이에요. 김광규 씨가 4살 위인데 형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뭐 티격태격 할 때 보면 마치 친구 같아요. 하지만 이서진 씨가 버릇없어 보일 때가 종종 있죠. 일본 코미디의 기본 구도인 츠코미와 보케. 일본 코미디는 주로 이런 식으로 콤비를 이뤄서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걸 지적하고 나무라는, 구박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 짝을 지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능적인 재미를 위해서 이번 비서진에서도 이와 같은 구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케 캐릭터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안쓰러워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MBC 무한도전의 그 무한상사의 정과장 같은 캐릭터가 바로 보케입니다. 어쨌든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서진 씨가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김광규 씨 사람 참 좋다, 세상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거죠. 지금까지 4회가 방송이 됐는데 이수지 씨, 엄지원 씨, 선우용료 씨, 그리고 안은진, 장기용 씨가 차례로 출연을 했어요. 흥미로운 건 누가 그날의 마이스타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다른 프로그램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첫 회 이수지 씨 편은 마치 상황극 같았어요. 이수지 씨가 SNL을 하듯이 끌고 가더라고요. 순댓국을 이동 중에 먹겠다고 사오라고 했는데 흔들리는 차 안에서 국물이 넘치지 않게끔 마셔달라는 황당한 요청에 이서진 씨가 순순히 국물을 들이키더라고요. 이서진 씨도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이겠죠. 2회 그 배우 엄지원 씨 편은 부산국제영화제 그 동행 에피소드였어요. 드레스 고르고 뭐 간식 챙기고 진정한 매니저 체험이었습니다. 엄지원 씨도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3회는 요즘 핫한 선우용료 씨 편이었는데 이건 그냥 선우용료 씨 개인 채널 영상 느낌이었어요. 스케줄 보자도 아니었고 선우용료 씨가 산후조리원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임장차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구경을 하시는데 거기 동행을 하는 거였어요. 산모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 아궁이 있는 집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죠. 요즘 어떤 산모가 스스로 불 떼는 조리원에 가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이경실, 조혜련, 김지선 씨가 팔순잔치를 해드리겠다면서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순간에 솔직히 왜 다 된 밥에 세 바퀴를 뿌리나 했어요. 세 사람이 나오니까 김광규, 이서진 씨의 할 일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요즘 어딜 나오든 그 박미선 씨 얘기를 꺼냅니다. 이번에도 박미선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화제성을 위해서겠지만 치료 잘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방송에서 되도록 언급을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선우용료 씨나 전원주 씨나 예능 제작진이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왜 나를 섭외했는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 비서진에서 김광규 씨에게 아가리 운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회는 안은진, 장기용 씨 편이었는데 11월 12일부터 방송되는 SBS 수목극 키스는 괜히에서 이 드라마 홍보차 출연한 것으로 보여요.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뭐 서로 윈윈이죠. 뭐 안은진 씨는 예능에 나오면 빛이 납니다. 성품이 워낙 밝고 사근사근 다정하고 눈치가 빨라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받겠더라고요. 드라마 촬영 현장 보자인지라 매니저의 활약이 확실해서 좋았고요.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회를 꼽자면 단연 4회입니다. 그런데 비서진이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이 돼요. MBC 나 혼자 산다와 시간이 딱 겹치죠. 그날 나 혼자 산다는 운동회를 열어서 무려 16명이 참여를 했어요. 저도 열정남 민호 씨의 활약이 궁금해서 사실은 나 혼자 산다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안은진 씨, 장기용 씨. 이건 정말 대진운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방송될 5회가 기대되어서예요. 지창욱, 도경수 씨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조각도시 홍보를 위해서 출연하는데요. 지창욱 씨나 도경수 씨나 은은한 광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례하지는 않지만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인지라. 게다가 영화에서 도경수 씨가 최초로 악역을 맡았다는데 무려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아마도 비서진에 나와서도 영화 속 캐릭터를 살리지 싶은데 예고 영상을 보니까 역시나 파란이 예상되더라고요. 김광규, 이서진 씨 예능에서 그런 광기를 접하는 거 처음이지 않을까요? 얘들 뭐야 이러는 거 당황스러워하는 장면 기대됩니다. 이번 주는 저도 비서진을 본방사수 하려고 해요. 나 혼자 산다에서는 여전히 운동회가 계속되지만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비서진은 일종의 역지사지를 체험해보는 기획이죠. 연예인 일을 시작한 이래 평생 챙김을 받아왔을 두 사람이 누군가를 챙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역지사지를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오늘의 마이스타가 다음 해에는 매니저가 되는 식으로. 여러분도 누가 나의 비서가 되어준다면 누가 좋을까? 또 내가 누굴 챙겨야 한다면 누굴 챙기면 좋을까? 또 나를 챙기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